오늘은 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노예 해방 기념일인 준틴스데이로 어제 휴장한 미국 증시가 최근 증시 랠리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인공지능 열기를 이끌었던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을 하고 미국 경제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앞서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지난 18일 엔비디아 강세에 힘입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었습니다. 올 들어서 각각 31번째, 20번째 최고치 경신이었습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이 강세 모멘텀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시장이 그동안 급등을 했고 단기 과매수 상황이라서 증시가 일시적인 후퇴나 조정에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만 올랐습니다. 0.77% 상승. S&P 500은 0.25% 하락해서 5,473. 나스닥 종합지수는 0.79% 하락. 17,721. 필라델피아 반도체 떨어질 때는 평균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떨어지죠. 오를 때는 또 가장 많이 올라요. 등락의 폭이 아주 가장 큽니다. 2.69% 크게 떨어졌습니다. 요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의 2배 이상으로 올랐었는데 5,610입니다. S&P 500 지수 장중에 역대 처음으로 5,500선을 웃돌았다가 반락했습니다. 반락이란 오르던 시세가 갑자기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나스닥 지수도 장중에 17,936까지 오르면서 고점을 경신한 후 지난 7거래일간의 역대 최고치 행진 멈췄습니다. 다우지수는 3거래일 연속 지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침없는 상승을 해왔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반도체 주요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5,500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가에서는 S&P 500 지수가 연말에 5,600, 6,000선을 돌파할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증시 추이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오늘 하락세 이끈 것 엔비디아였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예상외로 크게 떨어졌어요. 3.5%대 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중에 투자 수익률을 보면 주가가 잘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 위주의 시장이었다면 총 투자 수익률을 보면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자주 하락을 해야 나중에 보면 투자 수익률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않고 가만히 들고만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2022년도와 같은 하락장이 없이 몇 년 동안 계속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투자 수익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막상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기간 동안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견뎌내기가 힘들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을 넘어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 기세 그동안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늘 개장 초부터 힘을 발휘한 엔비디아가 한때 3.8%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주당 140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달러까지 육박을 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 초반에 델 테크놀로지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로부터 서버 주문을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장이 진행이 되면서 힘을 잃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 3.54% 빠진 130.7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루에 주가가 거의 10달러 정도가 오르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밀려났습니다. 하루 만에 시총 1위 자리를 내주었어요. 오늘 엔비디아가 급락한 데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0.14%만 하락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위 애플을 제친 이후 불과 2주 만에 마이크로소프트마저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는 등의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일부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 패시브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패시브 투자는 다우지수 등의 이 주요 지수 등의 등락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편입된 종목을 사고 파는 투자 방식이에요. 시장 평균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액티브 투자보다 안전한 투자 방식입니다. 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패시브 ETF예요. 상장지수 펀드, ETF, 인덱스 펀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각종 펀드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이 아직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기술주 ETF죠. 설명을 드렸듯이 XLK, 시가총액이 100조예요. XLK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5.9%에 불과합니다. 이 XLK는 마이크로소프트 22%, 애플 22%, 두 종목이 44%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XLK는 오늘 밤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애플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엔비디아의 비중은 22%로 아주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작업을 단 하루 만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현재는 각종 ETF와 인덱스 펀드가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엔비디아의 상승세를 제대로 반영을 하려면 포트폴리오 조정이 완료되는 1주, 2주 이후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1, 2, 3 등 시가총액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3조 3,126억 달러, 2등 엔비디아 3조 2,172억 달러, 3등 애플 3조 2,153억 달러, 엔비디아와 애플은 지금 약 2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근 주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등락은 투자 심리를 흔드는 요인이었던 만큼 엔비디아 주가 하락은 주식 투자 열기를 가라앉히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는 여전합니다. 월가의 투자은행 스티펠은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에 114달러에서 165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그동안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뒤늦게 엔비디아 투자에 합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할 때마다 꾸준히 저가 매수에 참여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 방법은 꼭 엔비디아에 국한된 것 아니죠?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모든 종목들에 해당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매수를 해두고 더 이상 매수할 돈이 없어, 이런 분들이야 계속 오르기만 바라겠죠. 그런 시장은 없죠. 그러나 꾸준히 매수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꾸 오르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크게 한 번씩 뚝뚝 떨어져 줘야 싸게 저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 보면 수익률이 나중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내년 말에 2025년 말 총 시장 규모가 1천억 달러 이상, 약 140조 이상으로 추산되는 AI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올 들어서 지금까지 172%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지금 시가총액 1, 2, 3 등 서로 다투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겨우 20%. 사실 겨우가 아니에요. 지금 6개월 아직 안 지났는데도 20%예요. 상반기가 지날 줄 않았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 20%, 애플은 13% 올랐어요. 근데 반면에 엔비디아는 172%나 월등히 높게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한동안 다시 엔비디아가 오늘 3.5%대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더 떨어지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S&P 500 지수 지금 15.4% 상승, 나스닥 지수 20% 상승 중에 있습니다.